스포츠 콘텐츠. 스포츠는 전 세계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문화이며 소통의 언어이다. 많은 스포츠가 지역을 기반으로 구단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지역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만년 꼴찌를 하는 팀에게도 희로애락이 있으며 세대를 아우르는 스토리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스포츠 시장에는 NFT뿐만 아니라 팬 토큰도 존재한다. 팬 토큰을 구매한 사람들은 팬 투표 때 투표권을 행사해 구단의 사소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골을 넣었을 때 나오는 음악 선곡, 구단 버스의 디자인, 라커룸에 전달할 응원 문구 등 사소한 것들이다. 그만큼 팬텀이 있는 스포츠도 매력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다. 2017년 크립토 키티를 개발해 명성을 얻은 데퍼랩스는 이를 기반으로 삼성 넥스트, 구글 벤처스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이를 통해 UFC, NBA 등과 업무 제휴를 통해 공격적으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넓혀나갔고 2020년 하반기 NBA 탑샷을 선보이면서 다시 한번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미국의 엄청난 NBA 인기와 영어권의 카드 수집 문화를 데퍼랩스가 세련된 디자인과 인터페이스로 구현해내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된다. NBA와 어깨를 견주는 MLB도 NFL도 비슷한 시기 MLB 챔피언스, NFL 파니니 브랜드로 NFT 시장에 진출했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잊혀진 것과 비교해보면 데퍼랩스의 사업 전략이 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탑샷은 초기 백드랍 지원자 수가 30만 명을 넘어서고 여러 서브 커뮤니티들이 활성화되는 등 가장 널리 대중에게 수용된 NFT 프로젝트로 인정받고 있다. NBA 탑샷은 선수들의 덩크슛 등 경기 활약상을 담은 라이브 카드를 NFT 디지털 토큰 형태로 판매한다. 소비자들이 탑샷의 카드를 구매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카드팩을 뽑는 방법과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통해 NBA 팬들은 좋아하는 선수의 카드를 구매해 주요 장면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카드는 선수에 따라, 부여된 등급에 따라, 그리고 시리얼 번호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 NBA에서 인기가 많은 선수, 높은 등급의 카드, 각 카드 중 앞번호와 해당 선수의 등번호와 동일한 번호의 카드가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탑샷은 2020년 10월 오픈 이후 5개월 만에 3,60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10달러였던 카드가 수십 배 치솟으며 2021년 9월 6일 기준 가장 비싼 카드는 전 세계에 49장 발매된 2019년 12월 15일 르브론 제임스의 덩크 카드로 최고 거래 가격은 21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탑샷은 올해 초까지 NFT 프로젝트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의 등장으로 열기는 약간 식어가는 상태에 있다. 탑샷 NFT의 누적 거래량은 댐 레이더 데이터에 따르면 엑시 인피니티, 크립토펑크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고 누적 거래 대금은 7.2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NFT 주요 사례 두 번째, 게임. NFT 시장의 시작이었던 게임. 2017년에 출시된 NFT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고양이 육성 게임 크립토키티. 크립토키티는 가상의 고양이를 육성하는 게임으로 고양이 캐릭터를 수집할 수 있고 이를 암호화폐를 통해 거래가 가능했다. 디센트럴랜드 가상현실 게임 플랫폼. 플랫폼 내에서 유저들은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게임 안에서 구획된 땅은 랜드라고 부르는데 도로와 광장을 제외한 모든 랜드는 사고 팔 수 있다. 디센트럴랜드 출시 이후 랜드는 현재 5만 번 이상 거래됐고 총 거래 액수도 3천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NFT 거래. 하지만 NFT도 디지털 아트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저작권 침해 문제가 계속 화두에 오르고 있다. 꼭 알아야 할 부분은 NFT 거래소를 통해 작품을 구매했다고 해서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까지 따라온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다. NFT 아트가 블록체인상에 기록이 되면 해당 작품에 대한 판매 금액 및 형태가 협의하여 NFT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마켓 판매를 진행한다. 하지만 법률상으로 저작권과 관련된 권한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자 등과 별도의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해당 파일을 그대로 재가공하여 판매 및 유통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걸릴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떤 NFT 거래소를 선택해야 할까? 첫 번째, NFT 미술품을 고르는 안목이 있는 플랫폼인가? 검증받은 NFT 미술품을 선보이는가? 플랫폼 이용이 편리하게 되어 있는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곳인가? 이러한 프로세스의 번거로움에 대한 간소화와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가, 제작 및 소장 작품, 창작 활동 등 저작권과 소유권, 그리고 관련 기본 정보에 대한 엄격한 검증 시스템이 존재하며 공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NFT 거래소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NFT 아트를 구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NFT 플랫폼에는 라리블, 첫 번째 라리블, 탈중앙화 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NFT 마켓으로 커뮤니티 조직의 주요 의사결정 권한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엠버월드, 김병종 작가의 첫 NFT 아트 서설의 서울대 정문 경매는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은 물론 미국을 포함한 각지 언론에 보도가 되며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으며, 위 작품은 경매 입찰가 0.3 이더리움에서 시작해 8,670%가 오른 최종 26.01 이더리움으로 낙찰되며 세계적으로 한국화의 위상을 보여주기도 했었다. 위 금액을 엠버월드와 김병종 작가가 뜻을 모아 1억 원이 넘는 수익금 전액을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고통받는 IT 어린이들을 위해 모두 유니세프에 기부하며 BTS 진, 해리, 이민호, 김연아와 함께 아너스클럽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엠버월드는 고가의 NFT 아트를 홍보하는 것이 아닌 CSR 캠페인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독도 기부 캠페인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이 뽑은 대한민국을 빛낸 스타를 포함한 이외의 순위에 있는 영향력 있는 스타의 이름을 올리며 NFT를 전 세계에 알려 NFT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엠버월드는 자신만의 철학이 담긴 작품으로 세계에서 인정받은 대표적인 아티스트들과 1대1 컨택을 통해 NFT 아트를 선별하여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에 걸려있는 200호 대작 생명의 노래 숲에서의 주인공 김병종 작가, 포스트 모노크롬 선두주자 김태호, 내년 베네치아 비엔날레에 초대받은 오명희, 뉴욕 크리스티에서 세계적인 저력을 뽐낸 김일권, 파리 현대작가전, 상하이, 베이징, 토론토 아트베어, KIAF, KCAF 등 해외 유수한 전시에 약 600여회 참가할 만큼의 저력을 보여준 주태석, 개인전을 7회나 하며 디지털 아트로 대중과 소통하는 오진국 등의 작품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소개할 NFT 거래소는 엠버월드이다. 한국예총, 한국미술협회 등 국내 미술계 협회들과 MOU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엄격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정과 투명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엠버월드는 디지털 자산의 원본 여부와 정확성 여부를 검증하고 창작자와 거래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정장치가 존재하고 있기에 많은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투자자들 사이에 각광을 받고 있다. NFT 매니아, NFT 매니아는 블록체인 기반 종합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러시코인 재단이 만든 NFT 거래 플랫폼이다.
1억 명 유저가 있는 게임 개발사 드래곤플라이와 유명 게임 스페셜포스 NFT의 공동 개발을 발표하기도 했다. 방탄소년단과의 협업으로 유명한 아티스트인 스티브 아오키의 드로우를 판매한 곳이기도 하다. 얼마 전에는 계정 해킹 문제가 있기도 했고 재미니 거래소 소유의 마켓이다. 바이낸스 NFT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의 거래소로 지난 6월 NFT 거래 플랫폼을 런칭했다. 이름은 니프티 게이트웨이로 니프티 게이트웨이는 별도의 거래소이고 큐레이팅이 까다로워 아무나 작품을 올릴 수 없는 곳이다. 다만 그만큼 통과하면 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슈퍼레어는 고가의 작품들이 많은 곳으로 홈페이지에 마이클 조던의 모습이 있다. 메이커 플레이스는 NBA 댈러스 매버릭스의 구단주인 마크 큐반이 투자한 NFT 거래소이다. 음악과 도메인까지도 판매한다. 그 외에 민터블이 있고 그리고 가장 유명한 세계에서 처음으로 오픈된 NFT 마켓인 오픈시가 있다. 오픈시는 디스코드 커뮤니티에서 사용자들과 상담하다가 디지털 아이템 거래를 하는 데에 신뢰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마켓을 개발하였다고 한다.